뭐 탄핵도 아예 20대 초반은 처음, 20대 후반이나 30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억나면 두 번째,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의 지켜봤다면 세 번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겪어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근데 겪어보지 않은 건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런데 어쨌든 계엄 해제가 됐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계엄과 탄핵은 대표님. 영훈씨, 오늘 금요일인데, 날씨 언제 와? 다음 주에 옵니다. 다음 주에 오긴 와? 옵니다. 퇴사했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원래 금요일은 몽당남 필님한테 부탁하긴 하는데, 오늘 너무 힘들어서 부탁할까 하다가, 일단,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왜 너무 힘들었냐면, 저는 원래 이제 장중 매매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매매를 해요. 뭐, 단기 주식도 하고, 뭐, 파생 상품도 하고, 뭐, 그러면 여러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단기 매매의 투자지로는, 그 종목들의 움직임, 종목들의 힘, 종목들의 분차트, 뭐, 이런 걸 보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종목에 관련된 이렇게 기사를 좀 찾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 장중에 나스닥 선물 지수나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 변동성 요 정도만 체크하면서 이제 좀 우리나라 지수 또 그 업종 종목 뭐 이런 걸 이렇게 좀 쳐다보는 게 저의 주 루틴이에요. 하루 종일 9시부터 엄밀히 말하면 파생 상품은 8시 45분에 시작해요. 그래서 8시 45분부터 그리고 또 파생 상품은 3시 45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식보다 15분 빨리 시작하고 15분 늦게 끝나요. 개고생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뭐 거의 한 7시 반부터 또 한 4시까지 이제 마무리를 다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화요일 밤부터 수, 목, 금 3일은 거의 지금 MBC, KBS, YTN, SBS까지 한 4개 정도. 왜냐면 또 방송사마다 조금씩 달라 내용들이.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왜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지수가 떨어지면 TV 옆으로 달려가야 돼. 뭐가 속보가 나왔지? 그게 가장 빠르거든요. 지금 왜냐면 24시간 방송체제가 돌아가고 있어갖고 4개의 방송사 중에 하나 어딘가선가 먼저 뭐가 나와요. 뭐 속보 뭐 해갖고 그래갖고 오늘도 뭐 아침부터 오늘 아침부터 이게 하루에 나올 거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아침 이제 내일 원래 7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뭐 한동훈 대표가 나를 잡으려고 했었어? 뭐 그러면서 난 탄핵 찬성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뭐 직무 정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가 또 뭐 대통령이랑 독대한다고 또 갔다 왔다. 뭐 또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가 또 뭐 의원총회에서는 뭐 중진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하고. 왜냐면 지금 중요한 건 민주당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모두 이제 뭐 탄핵 찬성으로 100% 확정이니까 8표의 이탈이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8표의 이탈 정도가 나오려면 뭐 안철수 의원도 하야가 아니면 탄핵 찬성한다고 했지만 개인적인 8표가 나오긴 쉽지 않은 걸로 봐서는 어쨌든 한동훈 친한파가 8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탄핵 해제 결의할 때, 가결시킬 때 18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오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도 막 지수도 막 움직이고 또 뭐 대통령이 뭐 국회를 방문한댔다가 안 한댔다가 또 국회의장이 또 뭐 성명하고 막 그래서 오늘 장 끝나기 전부터 너무 지치는 거예요. 한 1시부터 아씨 빨리 장이나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이 끝났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주식 투자자로서는 이렇게 변동성 너무 크니까 빨리 장 끝나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또 조금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지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왜냐면은 뭐 토요일 날 탄핵 결의를 하는데 이게 결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무정지는 물론 되지만 탄핵의 최종 결과는 헌재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영훈 씨도 박근혜 정부 때는 기억이 날진 모르겠지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성년자였나?
노무현 대통령 다음 이명박 대통령이고 이명박 대통령 다음이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거의 뭐 한 20년, 15년 전, 20년 전이라서 아마 왔다 갔다 할 거야.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 계엄 같은 경우는 79년도 이후에 처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젊은 친구들은 계엄도 처음 겪어봤을 수도 있고 탄핵도 아예 20대 초반은 처음 또는 한 20대 후반이나 30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억나면 두 번째.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국회에서의 탄핵 결의를 지켜봤다면 세 번째.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식시장에서 국한에서는 일단은 정치의 안정,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제 기억이 맞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하는 그날은 좀 급락을 했지만 그리고서 좀 안정을 이렇게 찾았던 기억이 나고요. 5년 연속 상승을 했어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기간 5년 동안 5년 연속 상승한 건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합니다. 이건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경제 정책을 잘 펼쳤다 못 펼쳤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수 상승의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 상승의 팩트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5년 재임이잖아요. 5년 재임 5년 동안 매년 올랐던 대통령은 유일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는데 근데 그때 탄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탄핵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탄핵에서 쫄았으면 5년 연속 상승하는 그 상승분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탄핵 시도 그리고 탄핵에서 결정 그리고 헌재에서 판정까지 났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였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탄핵이 무서워서 야 이제 우리나라 망했어. 대통령이 탄핵이 실제로 됐잖아. 실제로 됐으니 이제 우리나라 망했네라고 했다면 그건 아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우리나라의 역사상 길었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박스피 한 번은 상승이 다 있었어요. 어느 대통령이든 이명박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어느 대통령 때도 한 번은 상승은 있고 하락이 있고가 이렇게 원래 주식이라는 건 높고 낮음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박스피라고 막 놀려댔던 잃어버린 뭐 5년 7년 놀려댔던 그 시기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데 그런데 어쨌든 탄핵이 되고 나서 야 탄핵 이제 뭐 탄핵 진짜로 되네 이거 뭐 대통령도 없네라고 했다면 그 이후에 또 이런 2200의 박스피의 고점을 뚫고 2500, 3000 가는 이런 장을 맛보지를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뭐 탄핵 또는 계엄의 경험을 물어봤냐면 저는 주식시장에서 방금 정확히 말했지만 저는 주식을 지금 25년 이상을 했어요. 2024년이니까 만으로도 25년이 넘었는데 IMF도 겪었고 그리고 대통령 방금 말했던 그런 세 번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하진 않았지만 국회에서 표결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시기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표결 이후에 헌재로 넘어가고 진짜 탄핵이 되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것도 다 주식시장에서 겪었고 그리고 이번 이제 이거를 겪은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 탄핵 절차보다는 계엄이 사실 훨씬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경험해 본 거는 사실은 그때 그랬어 이러면 되거든. 근데 저는 계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79년도에 저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저 서울 살았는데 뭐 밖에 군인이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본 적도 없고 그냥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나중에 오히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서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사진이나 뭐 그런 계엄에서의 횡포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본 거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이 그런 내용을 이제 알겠지만 저는 그래도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런 내용을 알기는 했지만 제가 주식을 했던 것도 아니고 완전히 깐난 초등학생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화요일날 저는 밤을 샜거든요. 화요일날 밤을 샜기 때문에 수요일날 유튜브도 못하고 종목 선정반도 못했습니다. 밤을 샜던 이유는 제가 겪어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주식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주식 투자 유튜버니까 방송 보시고 다른 정치 유튜버 보시고 뭐 그런 시사 유튜버 보시고요. 저는 그냥 주식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주식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겪어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근데 겪어보지 않은 건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화요일날 밤에 11시부터 4시 반까지는 저한테는 특히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선물지수는 급락도 없었고 했는데 우리나라 선물지수만 마이너스 4% 50%가 빠지고 있었으니 야간 선물지수가
진짜 큰일 났네? 그리고 하루만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계엄이 확정이 돼서 뚝뚝뚝뚝 더 떨어지면 정말 우리나라는 뭐 2,000 아니고 1,500까지도 가는 거고, 진짜 외국인들 다 떠나고, 뭐 기업 올 수도 되고, 막 이런 건가라는 거를 막 거의 꿈을 꾸듯이 잠도 못 자고 막 해서 지금도 아직도 그날 밤의 그런 공포가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계엄 해제가 됐잖아요. 됐는데,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어땠냐 했을 때, 뭐가 어때요? 안 좋지. 3일 동안 빠졌어요, 지금. 거래소만 봐도 수요일날 1.44, 어제 0.9, 오늘 0.5. 아래 꼬리까지 치면 아래 꼬리는 마이너스 1.8까지였고요. 코스닥을 본다면, 코스닥은 더 좀 심했죠. 코스닥은 훨씬 많이 빠졌어요. 얼마나 빠졌냐면, 수요일날은 1.9가 빠졌고요. 어제는 0.9, 그리고 오늘은 1.4. 그러면은 연중 최저점. 지금 전 세계에서 연중 최저점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연중 최저점. 연중 최저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코스닥 저점 보세요. 코스닥 저점이 여기가 지금 요 직전 저점 다 깼으니까 딱 코로나 V자 반등, 2020년 코로나 V자 반등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뭐 기업들 어쩌고저쩌고에 플러스 계속 이런 우리나라만의 악재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와, 수목금 동안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데, 제가 이 구분을 말씀드린 거 어떤 구분인지 아시죠? 계엄과 탄핵은 주식시장에서는, 계엄은 79년 이후에 처음이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탄핵은 불과 몇 년 됐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가.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민주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오늘 밤 그리고 내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밤에 봐야죠. 뭐, 밤에 어떻게 되는지. 근데 어쨌든 간에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또 헌재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본 거잖아. 제가 주식 투자자로서만 한 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번 쫙 했던 1년의 그런 스케줄에 의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엄 발표 때보다의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너무 많이 두려워하지 말자. 그 계엄은 정말 많이 두려웠는데, 주식시장에서 한 번도 있어 보지도 않았던 80년 이후에 40년 만에 있었던 건데, 탄핵은 몇 년 전에 있었던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의 영향만 말하는 거예요. 영향만. 그래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뭐 오늘 그래서 제가 왜 계속 속보를 보고 분차트를 보고 했냐면, 어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분차트가 푹 떨어지면 와, 대통령실에서 뭐 또 발표한 거 아니야? 그잖아요. 뭐 오늘 뭐 루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 계엄도 엄청 루머라고 별의별 언론사에서 막 그런 거 다 뜨지 않았나요? 조선일보랑 뭐 어디 방송국 기자랑 대통령실 대변인이랑 그런 망언과 괴담만 늘어놓는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계엄에 준비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언론사, 뭐 대통령실 대변인 모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언과 괴담만 늘어놓는 게 오히려 유언비어 베포지 아니냐고 했는데, 그런 망언과 괴담이 현실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막 루머처럼 막 도니까, 오늘 저는 분차트를 계속 보면서 분차트가 조금만 떨어지면 계엄 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오늘은 장이 끝났고, 합참 의장 또는 국방부 차관, 원래는 그 지휘 라인이 국방부 장관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국방부 차관이 국방부 장관을 대리하고 있고, 실제 통수 군 제일 최상 위에 있는 분은 합참 의장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계엄 사령관이 왜 합참 의장이 돼야 되는데 왜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것처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제가 그런 속보들을 계속 봤는데, 뭐 두 번째 계엄은 확률적으로는 지금 군인들의 그런 분위기라면 확실히 굉장히 낮고, 만약에 뭐 탄핵 쪽으로 국회에서의 움직임이라면 일단 몇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저는 계속 속보를 봤던 게, 탄핵은 언제 하는 거지? 근데 일단 오늘 마감까지는 안 했고, 뭐 내일 7시에 한다고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8표가 이탈이 돼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또는 그 친한파, 한동훈 대표는 일단 의원이 아닌 건 아시죠? 그래서 18표를 그 친한파에서 했던 그 표의 이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 뭐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정치가 주식을 집어삼켰네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기사에도 민감하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차티스트고
또는 탑다운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움직임, 그리고 업종의 움직임, 그리고 그 종목 중에 탑픽 종목 선정해서 분차트 보면서 매매하고 뭐 이런, 또는 중장기 투자할 땐 좋은 종목 사고, 이렇게 좀 정상적인, 그냥 다른 막 속보를 볼 필요는 크게 없는 그런 매매와 투자를 했다면 화요일부터 오늘까지는 속보를 안 볼 수가 없는, 지수가 너무나 변동성이 있게 막 움직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코스닥도 연중 최저점을 찍고 코로나 저점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코로나 V자 반등하는 4월 정도의 주시대까지 2020년이니까 거기 4년 전 주시대까지 밀릴 정도로 나홀로 약세를 오늘까지 개원 발표 이후에 3거래일이 됐잖아요. 수목금 3거래일 동안 지수는 빠졌습니다. 이 정도로 뭐 개원 발표 또는 해제 그 이후에 오늘까지 탄핵 전국, 이 정도는 여기까지만 말하고요. 일단 그냥 차트나 오늘의 움직임들만 보겠습니다. 거래소 차트 보면은 8월 5일의 저점 장중 저점은 안 깼지만 뭐 깬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거의 완전 역배열이고요. 2400, 오늘 장중에 2400을 살짝 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2400 지켰다고 좋아할 거냐, 뭐 그럴 것도 없습니다. 재료 하나에 막 2% 3%씩 왔다 갔다 하는 장이기 때문에 2400을 지켰다라기보단 좀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조금씩 계속 되면 좋겠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지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지났는데, 뭐 오늘, 내일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안 열리니까 내일까지는, 일요일까지는.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개원 발표하고 3거래일 동안 빠졌고 2400 지켰다고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정도. 코스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점은 644포인트 저점은 어디 저점이라고요? 바로 여기 저점이에요. 여기 저점. 여기 저점. 그래서 아까 제가 4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월은 아닌 것 같고 한 뭐 6월 정도 되겠네요. 6월. 올라왔던 2020년 6월 정도 올라왔던 지수대. 그래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 지수, 코스닥 지수 많이 빠졌고, 개원 발표 이후 3일 동안 빠졌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결국은 탄핵 정국이 계속 길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불확실성의 해소예요. 불확실성의 해소.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의 직무 정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대표도 그런 식으로 저 대통령한테 직무 정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오늘 계속 언급을 했던 것. 뭐 민주당이나 야당은 당연한 거니까. 제가 지금 한동훈 대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탄핵 의결의 숫자에 친한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의중, 근데 뭐 자기가 체포되려는 그 명단에 있어서 그랬는지 아닌지 몰라도 갑자기 선회를 하면서 직무정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탄핵이라는 표현은 근데 안 쓰더라고요. 직무정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는 국면으로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어떨까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코스피 200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에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지금 그나마 양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3일 동안. 거래소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이 시기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반면 어제까지 양손으로 잘 올려줬는데 오늘 3% 빠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 고려아연은 뭐 제가 맞췄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계속 틀렸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시계가 한 번은 맞아요. 그런데 시계가 한 번은 맞는데 매일매일 떨어지는 종목이 오를 거야 하면 그 한 번이 정말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6개월 있다 1년 있다 맞을 확률은 없었죠. 왜? 지분 경쟁이 6개월, 1년, 2년씩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길어봐야 3개월, 6개월까지 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한두 번 있을지 몰라도, 근데 얘도 어떻게 보면 지금 3개월째예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째예요. 굉장히 길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너무 위험한데요? 이렇게 시총이 커지면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한 게 1년 있다 마주 확률보다는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거죠. 왜? 지분 경쟁으로 4달이나 됐는데 앞으로도 더 막 3개월, 6개월씩 더 오를 리는 없으니까. 오르는 이유가 오로지 지분 경쟁이었다면 지분 경쟁을 1년씩 하는 회사는 없어요. 어쨌든 고려아연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 10만 원 선에서 야 이게 뭐 15만 원 가겠어요 했지만 실제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2배가 갔으니까 저는 틀린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틀리는 거의 질이 다르다. 그냥 변명하는 거예요. 틀렸는데 오늘은 음선 나왔지 않냐라고. 자, 그 다음 어제 뭐
이틀 동안 계속 빠졌던 신한지주 또는 뭐 KB금융 좀 약간 하락폭을 축소하거나 반등으로 가는 금융주의 모습 나왔고요. 코스피 200 좀 더 보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런 카카오 그룹주들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카카오가 탄압받아서 떨어졌어. 지금 또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도 진짜 웃긴 거죠.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그 기업이 망하려다가 또 반대가 되면 또 올라갔다가. 왜냐면 제가 원전하고 비교를 말씀드렸잖아요. 원전은 정책이잖아요. 정부 정책. 근데 카카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정부 정책으로 저 회사는 죽여야 돼. 저 회사는 살려야 돼.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코스닥 대비 거래소들이 조금 지수를 잘 버텼던 것 같고,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래대금 1, 2위고요. 고려아연이 거래대금 3위인데 음선으로 그러면 이거는 대량 거래 음선이냐 했을 때 일단은 음선은 맞아요. 대음선. 왜? 고점이 20%인데 저점이 마이너스 9%니까 거의 고점과 저점의 갭이 30%예요. 그러면은 엄청 큰 음선은 맞아요. 그럼 대량 거래는 맞냐 해서 대량 거래는 최근 한 달 정도에서의 대량 거래는 맞는데 저기 거래가 많이 터졌던 9월, 10월에 비하면 그렇게 대량 거래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아리까리하다. 아리까리. 알테오젠, 카카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제 의견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방산주나 고점에 있는 제약바이오를 공격을 할 때는 공격이라는 건 뭐 어차피 주식은 전쟁터예요. 공격이지 뭐. 매수는 공격이고 파는 건 수비고 그런 거지 뭐. 그런 용어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주식장에서 진짜 죽지는 않겠지만 죽을 각오로 하고 있다고요. 매수할 땐 공격 같은 마음으로 하고 팔 때는 수비 같은 마음으로 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 최고점에서 밀린 방산주 최고점에서 밀린 애들을 다시 살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 꼭 그걸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물론 전고점까지는 한 50% 남았는데 나는 한 10% 먹고 들어갈 건데요. 그럼 10% 먹을 거면 다른 차트를 보면 되는데 길게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자, 그 다음 동신건설이 3천억짜리인데 2천억 거래됐고 에이텍이 2천억짜리인데 2천억 거래됐어요. 이 종목들이 다 뭐다? 바로 정치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자살골을 넣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인트를 획득하고 있는 이재명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전체 등락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등락 현황에서 이런 디텐시아로 이런 거는 사실은 또 한동훈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목 중에 뭐 동신건설, 뭐 일성건설, 에이텍, 토탈소프트 뭐 해갖고 탑 30의 한 절반 이상은 여기 대상홀딩스도 있네요. 대상홀딩스 해갖고 탑 30의 절반 이상은 뭐다? 이재명 관련주랑 한동훈 관련주예요.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이 뭐 탄핵이나 기타 사유로 아웃이 된다면 새로 대통령이 뽑혀야 되니까. 그러면 야당의 가장 확실한 후보는 이재명이고 여당의 가장 확실한 후보는 한동훈이니까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올랐다. 계엄 해제 이후의 탄핵 정국에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문재인 관련주들이 사실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장이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시장이 어수선하다는 표현으로는 너무 좁은 범위죠. 사회가 어수선하고 정치가 어수선하고 국가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의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중심을 잘 잡아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시기일수록 주식 투자를 하시고 있다면 어떻게 주식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경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정보가 중요한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탄핵 이번이 세 번째라면 세 번째의 탄핵 시도 또는 실제 탄핵 처리되는 거의 세 번째를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좀 더 도움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서울에서 강연을 하고요. 그래서 강연회는 아마 이미 마감된 걸로 알고 있고, 나 너무나 듣고 싶었다. 그러면은 밸런스자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강연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물론 듣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시면 오늘 고정 댓글에 아마 링크가 달릴 테니까 강연을 들으시면 되고요. 내일부터 당연히 오늘은 안 되겠죠. 제가 내일 강의를 하니까 아마 뭐 일요일 저녁이나 뭐 월요일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거 들으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 지방인데 듣고 싶었는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4개 도시에 저 포함 우리 연구원들이 다음 주 토요일 날 모두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나 요즘 같은 비상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데, 그래도 뭔가 도움받고 싶다. 무슨 얘기 하는지 듣고 싶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아리랑 노래했더니 반응이 좀 있으셔갖고.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서 지느냐, 날 버리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서 가느냐. 아리아리랑. 근데 이거를 좀 주식시장이 이렇게 덧대 보면은 매일매일 떨어지는 지수는 지고 싶어서 지느냐, 내가 갖고 있는 상한가 종목은 가고 싶어서 가느냐. 지수는 떨어지지만 여러분들 종목이 올라가고 상한가 가는 그날을 위하여 화이팅!